5초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단 5초면 충분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그 순간 저를 감싸 안은 낯선 동양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어요. 살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그의 말대로 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 평온하지 않았어요. 인도로 돌아간 후에도 화려한 런웨이 위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그 남자의 기억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찾는다면 그는 저를 기억할까요? 1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으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 출신 프리아입니다. 지금 22살이고요. 델리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면서 모델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여름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국제 패션 브랜드의 화보 촬영을 위해 방문했을 때였어요.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시장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운명적인 날이 되었어요. 촬영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공사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뭐라고 소리치는데 영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빨리.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인 남성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고 단호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테러입니다. 제 말을 따르세요. 살고 싶으면. 그의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명확했어요. 테러라는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앞문으로 몰려나가는 것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했어요. 이 사람 혹시 납치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뢰하세요.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우리가 막 지나온 앞쪽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는 즉시 자기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낯선 여자를 보호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폭발음이 잦아들자 그가 물었어요.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건물 뒤쪽 비상구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혼란 속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이스탄불 시내에서 소규모 테러가 있었고 3명이 중경상이라고 해요. 만약 그 남자가 없었다면 저도 그 숫자에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아있다는 기적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 낯선 구원자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 침착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희생 정신이 잊히지 않았어요. 테러 사건 이후 저는 뉴델리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전문가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국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프리야, 이번 주말에 파티 있는데 같이 갈래? 제 친한 친구 아디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 갔을 텐데 이제는 화려한 파티나 사람들로 가득 찬 장소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또 거절이야. 요즘 너 이상해. 그 테러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아디티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려한 런웨이 무대 위에서도 유명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공허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영학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요즘 데이트는 어때? 로한이 너한테 관심 있다던데? 아디티가 물었어요. 로한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인기 많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글쎄 별로 끌리지 않아. 미쳤어. 로한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델리대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배야. 아디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순간 저는 이스탄불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밤이면 기숙사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는 태권도 선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전직 선수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에이전시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뭄바이, 방갈로르, 싱가포르로의 화보 촬영, 런웨이 워킹, 광고 촬영.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델로서의 삶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프리야,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한국 남자에 대한 생각은 더 강해졌어요. 마치 미완성된 퍼즐처럼 그를 찾아야만 제 인생이 다시 완성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 탁심광장 근처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당시 저를 구해주신 한국인 남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또는 그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는 제 이름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 역시 그의 이름을 몰랐고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패션 세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외로웠어요. 진짜 제 모습을 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NGO 활동가들 국제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 펼쳐. 기사 속 사진에는 여러 아시아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대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태권도 선수 출신 구호 요원. 이것이 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사를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심지어 태권도 시스템까지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어떤 무술인지, 국가대표는 어떤 훈련을 받는지도 알아봤어요. 프리야, 너 요즘 한국에 미쳤어. 아침부터 밤까지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고. 아디티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를 찾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일 뿐이잖아. 아디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니야. 그는 내 목숨을 구해줬어. 5초의 차이로. 만약 그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아디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NGO 단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국제구호단, 희망나눔, 세계평화재단 등 여러 단체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 당시 한국인 남성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귀 단체와 관련 있으신 분일까요? 대부분 답장이 없었고 몇몇은 정보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저의 에이전시에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리야,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모델 제안이 들어왔어. 서울에서 2주간 촬영이 있을 거야. 관심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로 제가 가고 싶던 곳이었어요. 이것은 운명의 신호일까요? 네, 당연히 할게요. 에이전트는 제 즉각적인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일정이 빠듯한데 괜찮아. 다음 주에 출국해야 해. 전혀 문제 없어요. 준비할게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출국 전날 아디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진짜 가는 거야. 그 남자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야. 내 커리어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해. 제 말은 반만 진실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유명 브랜드와 일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지만 진짜 이유는 그 남자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사람 찾아도 그 다음은 어쩔 건데. 그가 널 기억할지도 모르는데. 아디티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결혼해서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지금은 그저 그를 찾는 것이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 낯선 나라에서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같은 하늘 아래 그와 더 가까운 곳에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책을 펼쳤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프리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를 맞이한 한국 스태프분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처음 온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우와, 한국어를 공부하셨네요.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아름다운 산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뉴델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숙소는 강남 지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매니저가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은 너무 크고 단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다시 한번 한국 NGO 단체들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방문할 수 있으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틀간의 화보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매니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한국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NGO 관련된 분이 있어요. 매니저의 도움으로 저는 몇몇 NGO 단체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몇몇 분들은 태권도 선수 출신 NGO 요원들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못했습니다. 보통 해외 파견이 많아서 한국에 상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도 어디 해외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NGO 박람회 2023년 9월 15일 코엑스. 오늘이 9월 13일이었어요. 이틀 후에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이건 분명 운명의 신호였어요. 그 박람회에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니저님, 이틀 후에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날은 휴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박람회에 가시나요? 네, 혹시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네요.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이틀 동안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궁궐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박람회 날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가 저를 기억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코엑스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천천히 NGO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국제구호단, 세계나눔, 평화의 손길. 여러 단체들의 부스를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모든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NGO 부스를 돌아봤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곳 희망나무 부스만 남았어요. 그곳에 다가갔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부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방문객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였어요. 이스탄불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 여전히 그 눈빛은 강렬했고 얼굴 생김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른 방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에 관심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 맞아요.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제 손을 잡고 이쪽으로 빨리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네, 아니 사실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어떻게? 2023년 5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외국인 모델분? 맞아요. 저예요. 프리아입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제 이름은 김태민입니다.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김태민.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태민 씨,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사라져서.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러 이후의 외로움, 그를 찾기 위한 노력,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일, 그리고 이 박람회를 알게 된 과정까지. 태민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말 운명 같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을.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태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 부스 일이 6시에 끝나요. 그때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레서 다른 부스들을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드디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민. 이제 더 이상 그 한국 남자가 아닌 김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사람이 되었어요. 6시, 우리는 박람회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태민 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강인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태민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6살이고 5년 동안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했다고 했어요. 1년 전 은퇴 후에는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위험한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주로 해요.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들이죠. 태권도에서 배운 정신력과 체력이 도움이 많이 돼요. 태민 씨의 이야기는 겸손하지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크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럼 이스탄불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때는 휴가 중이었어요. 시리아 난민촌에서 3개월간 활동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은 다음 임무지로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휴가 중에도 남을 구하러 뛰어드셨군요. 태민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태권도를 오래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감각이 예민해졌거든요. 그날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촬영 중인 프리아 씨를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태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낯선 외국인을 위해서는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태민 씨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태민 씨같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작은 방에 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곳에 사세요?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지 않나요? 태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받는 급여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한테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민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경기도 시골에 계세요? 그리고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있었어요 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태민 씨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제 누나는 5년 전에 해외 봉사활동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재난과 위험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 은퇴 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태민 씨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꾼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K-팝으로 알려진 화려한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헌신, 겸손. 이런 가치들이 태민 씨의 모든 말과 행동에 묻어났어요. 프리아 씨는 얼마나 한국에 계실 예정인가요? 태민 씨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2주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민 씨를 만난 지금 더 이상 서둘러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을 시켜드려도 될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트 신청처럼 들렸거든요. 네, 정말 좋아요. 기대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를 찾았고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태민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제 메시지에는 성실하게 답장을 주었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다리며 저는 모든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인도의 에이전시에서요. 프리야, 큰 기회가 왔어. 밀라노 패션 위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 다음 주에 바로 밀라노로 가야 해.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였지만 태민 씨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답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태민 씨에게 연락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나눌 만큼 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요. 다음날 태민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리야 씨, 주말 계획 세웠어요. 한강공원, 북촌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의 메시지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답장을 썼어요. 태민 씨, 정말 미안해요. 급하게 밀라노로 가게 됐어요. 패션위크 참여 요청이 왔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답장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프리아 씨의 일이 더 중요하죠. 다음 기회에 만나요. 밀라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문자 너머로도 그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커리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밀라노로 떠나기 전날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태민 씨가 일하는 NGO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문을 열자 태민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프리아 씨, 여기 어떻게? 작별 인사를 직접 하고 싶었어요. 내일 밀라노로 떠나거든요. 태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실망감 아니면 서운함.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약속을 취소해서 서운하신 건가요? 태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리아 씨는 화려한 패션 세계의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민 씨가 저와 자신을 다른 세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태민 씨는 말을 이으려는 순간 태민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프리아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켓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계속하죠. 안녕히 가세요, 프리아 씨. 태민 씨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태민 씨가 정말 저와 자신을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밀라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더 머물 것인가? 커리어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떠나면 태민 씨와의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에이전시에 전화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밀라노 패션위크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전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프리야, 정신 차려. 이건 내 커리어의 엄청난 기회야. 무슨 이유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났어요. 정리해야 할 감정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이야.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태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민 씨, 저 밀라노 안 가기로 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태민 씨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혹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제 메시지를 못 본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태민 씨에게서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민 씨, 괜찮으세요? 답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NGO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제 그곳에서 태민 씨를 만났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 여성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김태민 씨를 찾고 있어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태민 씨요. 어젯밤 긴급 구호 요청으로 출국하셨어요.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가 출국했다고요? 그것도 아무런 연락 없이. 언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보통 이런 임무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걸려요. 정확한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태민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어제 우리가 어색하게 헤어진 후 바로 출국 준비를 한 걸까요? 혹시 제가 남긴 메시지를 태민 씨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현재 그쪽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요. 지진으로 인프라가 많이 파괴되었거든요.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연락이 닿는 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종이에 제 연락처와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태민 씨, 밀라노 안 가기로 했어요. 돌아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프리야. 사무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까요? 태민 씨는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저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이라 연락할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에이전시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아직 밀라노 패션위크 자리가 있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제 자리는 다른 모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커리어의 기회도 놓치고 태민 씨도 만날 수 없게 됐네요. 그때 매니저의 전화가 왔습니다. 프리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브랜드에서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요. 3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화보와 광고를 찍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매니저는 놀란 듯 했어요. 와,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네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네, 한국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태민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그가 돌아와서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누고 싶었거든요. 3개월의 계약 동안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주말에는 NGO 사무실에 들러 태민 씨 소식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소식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GO 사무실에서 한 이벤트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선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참여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태민 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행사에서 저는 태민 씨의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태민 씨에 대해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프리아 씨, 저희가 모금한 기금으로 현재 태민 씨가 있는 지역에 의료 장비를 보낼 예정이에요. 혹시 태민 씨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음 물자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태민 씨, 저는 아직 서울에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프리야. 편지를 쓰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태민 씨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3개월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더 오래 머물기로 한 거예요. 저는 에이전시와 협의해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작은 원룸을 임대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변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태민 씨의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로 번역이나 홍보물 제작을 도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리아 씨, 왜 이렇게 우리 단체에 열심이신 거예요? 혹시 태민 씨 때문에? 한 여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단체의 활동 자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태민 씨의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 왜 물질적인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도록 태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터키였다가 나중에는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소식에 저는 매일 밤 그의 안전을 기도했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겼습니다. 한 패션 매거진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도 출신 모델, 왜 서울을 선택했나라는 주제로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러 사건, 태민 씨와의 만남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그 이야기가 한국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나 봐요. 갑자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SNS 팔로워도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냐? 외모 때문에 한국에 온 거 아니냐? 어차피 얼마 안 있다 떠날 텐데.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확고했으니까요. 어느 날 태민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동료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나 봐요. 태민 씨의 어머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오래 계시다니 죄송하고 또 고맙네요.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태민 씨의 어머님은 소박하고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점점 편안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뒷전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누나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그렇게 됐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태민 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성격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외국인 며느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에 당황했고 동시에 그 거절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직 태민 씨의 마음도 모르는데요. 저희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 한국에 남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태민 씨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시골 농사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태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돌아올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여름 제가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NGO 단체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제 구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행사 당일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 모델 프리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 구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로 연설하는 것은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2023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날 테러 현장에서 한 한국 남성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안전보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고 그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위험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움을 준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였어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프리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더 야위어 보였어요. 태민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많이 늦었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프리아 씨, 제 연락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통신이 끊겼고 나중에는 부상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태민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부상이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진 구조 작업 중에 다쳤는데 꽤 심각했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태민 씨는 저를 위한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쓴 그 짧은 편지요. 그 편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프리아 씨, 정말 아직도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네,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태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태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인생이.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태민 씨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태민 씨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태민 씨만 보였어요. 천천히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프리아 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태민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있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프리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할게요.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태민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약혼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1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혼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태민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니 의사소통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괜찮을까? 어머님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은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태민 씨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경기도를 찾아가 어머님의 요리를 배웠어요.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불고기 양념하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님도 저의 노력을 보시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우리 태민보다 한식을 더 잘하게 생겼어.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실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천천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과제는 제 가족이었어요. 인도에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가 한국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프리야,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거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저는 화상통화로 태민 씨를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태민 씨의 진심 어린 태도가 제 가족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존중할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와 인도식 결혼식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어떤 의상을 입을지 등등. 프리야, 우리 결혼식에서 당신의 문화도 존중받아야 해요. 한국식으로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태민 씨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전통 한복을 입은 간소한 전통 의식과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식 예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2024년 가을, 우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고 오후에는 사리와 셔와니를 입고 인도식 예식을 올렸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태민 씨의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태민 씨는 여전히 NGO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위험한 지역 파견은 줄였습니다. 저는 한국 모델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은 많은 도전과 함께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2024년 겨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거였어요. 태민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양가 부모님들도 첫 손주의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두 문화를 모두 배울 거예요. 한국어와 힌디어를 모두 가르치고 양국의 전통과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태민 씨와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풍습을 따랐습니다. 금주를 치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듣고 정성껏 음식을 챙겨 먹었어요. 동시에 인도의 전통도 지켰고요. 양가 문화의 좋은 점들을 모두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2024년 봄,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우리는 그에게 한국 이름과 인도 이름을 모두 지어주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준서, 인도 이름은 아디트야였어요. 준서가 태어난 날 태민 씨의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준서가 얼마나 예쁜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기다림, 도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 5초,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민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공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남편, 아름다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은 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NGO 단체를 설립했어요.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구호와 다문화 가정 지원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을 돕고 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냐고. 모델로서의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낯선 나라에 온 것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감사해요. 5초의 만남이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으니까요. 이스탄불에서의 그 끔찍했던 테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태민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서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자라날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주에는 준서를 데리고 태민 씨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준서를 보시자마자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우리 준서 할머니 왔어. 이렇게 예쁜 손주를 보게 되다니. 어머님은 준서를 안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제가 처음 어머님을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세요. 프리야, 네가 우리 태민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주까지.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도 준서를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태민이처럼 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겠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인도 음식이 함께 차려진 상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배운 김치찌개를 끓였고 제가 만든 커리도 함께 올렸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맛있네. 프리아가 한국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어. 아버님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 만드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태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두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시키다니. 요즘 저희 NGO 단체 희망의 달이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에게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놀려요.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건 놀림받을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야. 너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건 특별한 선물이야. 아이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도 인도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순간들이 제게 큰 의미를 줍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지난달에는 한 방송국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송 후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프리아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힘들 때마다 당신 이야기를 떠올릴게요. 한 시청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태민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리야,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이스탄불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건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 태민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5초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곳 서울이 제 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친숙해요. 지하철 노선도 외웠고 맛있는 식당들도 알게 됐고 좋아하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요. 태민 씨와 준서,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시부모님. 물론 인도에 있는 제 가족들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서로 방문해요. 지난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배우셨고 아버지는 태민 씨와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이제 양가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 NGO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다문화 축제예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인도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통 의상 체험, 인도 음식 시식, 그리고 인도 춤 공연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태민 씨는 태권도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는 비록 선수 생활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한국의 무술 정신을 전하고 싶다고 해요. 오늘도 저는 준서를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어요. 준서야, 너는 참 축복받은 아이야.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물려받았으니까. 준서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태민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기도 해요. 그날의 공포가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5초의 기적입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물론 쉽지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진심과 존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태민 씨와 저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랑, 가족, 헌신, 그리고 타인을 돕는 마음.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가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양가 가족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 두 문화가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태민 씨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프리야,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매일 감사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테러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태민 씨의 용기와 희생 정신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의 끈기와 사랑이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가 봅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이 도시는 이제 제 집입니다. 뉴델리에서 자란 제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5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운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겪은 모든 도전과 기다림과 눈물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밀라노 패션위크를 포기하고 서울에 남기로 한 그 결정. 1년 넘게 태민 씨를 기다린 그 인내. 낯선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한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준서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민 씨와도 이야기했는데 그도 같은 생각이래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겁니다. 준서를 키우는 일, NGO 활동을 확대하는 일, 두 문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태민 씨와 저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날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그 끔찍한 순간에도 태민 씨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해요. 살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구했고 동시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작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이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5초의 만남이 평생의 사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운명을 신뢰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5초의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